안녕하세요. 이천의 뽀삐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오늘 뽀삐초대석은 광복 70주년을 특집으로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김왕식 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뽀삐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월 21일) 뽀삐초대석 오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왕식 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들에게 인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김왕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현재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1870년대 개항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입니다. 특히 그 박물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의 역사를 주로 조명을 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국가 건설,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노력을 균형 있게 조명하는 박물관입니다. 일단 인사 말부터 예사롭지 않고요. 또 청취자들 듣기에는 와, 목소리 정말 좋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30분 정도 하실 텐데 네네. 뭐 긴장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뭐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앵커께서 편안하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시까지 오셨는데 오는 게 어떠셨어요? 예, 뭐 이렇게 KTV,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차를 네. 타고 내려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에 나오니까 전원 풍경도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 이 초대 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장이 되셨는지 좀 얘기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이 우리 박물관이 2012년 12월 26일 날 개관을 하게 됐는데 초대 박물관장은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나 현대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를 걸쳐서 사회과학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인 저도 이제 이쪽에 오게 됐고 이것을 오게 된 것은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조언 또 다른 말로 하면 등떠밈? 예, 뭐 등떠밈보다는 조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 조언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과 또 본격적으로 진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에 개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배경이 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박물관이 개관하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우리 국가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셨을 때 외국 지도자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될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열등한 나라였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가 된 어떤 비결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그건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역사를
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될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시각들이 공유하고 있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을 볼 때 외국에서는 어떤 이런 나라가 네네. 최빈국이었잖아요. 네, 극빈 그렇죠. 그런 나라가 11위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건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네네. 만들어졌다라는 배경으로. 그렇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박물관의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할 것 예, 같습니다. 우선 박물관의 규모는 그 모든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이라는 것이 있고 네. 특별 기획 전시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상설 전시실을 가지고 있지요. 187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4개의 상설 전시실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1 전시실은 1870년대로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전까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태동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그 개항 이후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국가를 이룩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의 순환사, 그리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그리고 45년 8.15 광복대계의 과정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2 전시실은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 후에 다시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기본적인 국가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4.19 혁명과 같은 우리의 역사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3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하에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었던가, 그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자금 동원이라든가 해서 그 성과를 보여주고 네. 또 그것으로 그 어떤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가 또는 월남 파병에 관련된 것도 역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결과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했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런 경제 개발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시민의식의 진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민주화의 노력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3전시는 경제 발전의 과정, 그리고 그의 역량, 그리고 민주화의 노력이 동시에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4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민주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29 선언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북방 정책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진전되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네.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IT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전부 보여주는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지금까지는 상설 전시실 그렇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제 특별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 기획 전시는 우리가 매년 한 4번 정도의 특별 기획 전시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라는 주제하에 지난 70년에 우리가 이루어온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성과, 그것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설전시 기획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상설전시 얘기 들으니까 역사 공부하는 것 같다.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박물관 제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까지만 쭉 한번 보시면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2012년부터 오셨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나요? 2012년 12월 26일 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 2012년 관람객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2013년부터가 의미가 있으리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개관된 첫 해에 104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100만 명을 넘었군요. 100만 명이 넘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작년인 2014년의 경우에는 115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숫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관람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메르스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여파로 상당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르스 여파가 가시자마자 또 우리의 그 특별기획전시라고 연관이 되고 네. 광복 70주년하고 연관이 돼서 요즘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관람객들이 오셔서 이를테면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다녀가신 분이 16,000명이나 됩니다. 하루에 10,000명 네, 넘었던 네, 말씀이시죠? 사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로 생각한다면 하루에 약 3,000명 정도 다녀가시는 것이 3배 이상이군요. 좋은데 요즘은 보통 한 5,000명 이상 다녀가십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100만 명은 넘기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도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고 또 국제 학술 대회가 2개나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이 오셔서 결국 100만 명을 상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거 좀 저 같은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시설이 잘 돼 있나요? 예, 그 장애인 프리 네, 베리어 프리라고 하죠. 네,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개관을 할 때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렸다 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장애 유무와 막론하고 상관없이 장애인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분이 와서 즐길 수 있으십니다. 제가 한번 가봐야겠거든요. 예, 꼭 한번 오시죠. 네. 자,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주된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지침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현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우리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국가 건설 1945년부터 있었 그 60년 그렇죠. 때까지 있었던 네. 국가 건설의 기간 그리고 비록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졌지만 경제 발전의 노력 그리고 민주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조명이 돼서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세 가지 우리의 걸어온 길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네. 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네. 우리의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귀에 들린 단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강조점이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위해서 우리는 크게 5가지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현대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현대사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유물이나 사적들을 주로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역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박물관에서 크게 세 종류의 책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교양총서해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그런 전시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권이 나와 있는데 올해 말까지 15권이 나올 생각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00권 정도를 우리가 편찬해낸다면 결국 우리 박물관에 관련된 건 모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연구총서라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내고 그 결과물을 편찬해내는 것이 바로 연구총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7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2년밖에 안 됐으면 계속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현대사와 관련돼서 유명한 외국인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번역해서 보여주는 번역 총서가 있지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2권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역사의식 균형 잡힌 역사를 위해서 그런 그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학술 잡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학술 잡지는 현대사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2번 발행하고 있고 또 한국 현대사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저널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라고 하는 영문 저널을 1년에 2번씩 발행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두 번째 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술 대회, 컬러키엄 등을 열어서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부분들을 지금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만큼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붙이면 좀 더 보충해 주세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으로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시, 네 번째가 전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국 우리 박물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서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황식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포피 초대석 특별한 손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황식 관장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시작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광복 70주년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프로그램들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를 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특별 전시죠. 네. 여기에는 결국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민주화의 시기를 걸어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70년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주로 이 70년의 세월을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죠. 시민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이렇게 이룬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한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땀과 눈물. 네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별 전시로 지금 광복 70년 기념 특별 사진전이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 70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민주화의 세 가지 기간이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그 70년의 궤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하는 것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또 세대 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만든 것이죠.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이죠. 예, 교육이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만 특히 성인들을 위해서 박물관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세 가지 강좌가 봄, 가을 10주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한편에서는 문화를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격적으로 70년의 세월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문학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하고 있고 특히 교원들을 위한 강좌를 마련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성인들, 교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물관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콘서트라든가 또는 영화제라든가 문학제 같은 것들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네. 초대 관장으로서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관장으로서야 모든 주시죠. 유물들이 다 애착이 가지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 가장 애착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보면은 6.25 당시에 12살이었던 분이 5명의 가족을 이끄는 가장 역할을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12살 나이에 이제 구두 닦기를 하셨죠. 그 구두 닦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을 다 이룩하고 나중에는 이제 철도 공무원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성공을 이룬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구두 닦기 통을 우리한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6.25 당시에 미군이 버리고 간 찝차를 개선해서 만든 시발 택시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유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시민들의 어떤 그 삶의 현장들이 녹아져서 그것들이 기증됐다는 부분들이 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 가운데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해 주신 유물들입니다. 4개 중 하나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또 제공해 주신 유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도록도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유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하에 그 기증하신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또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물관이 해야 되는 일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가운데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고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 행사.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라든가 또는 필름을 통해 그러니까 영화와 사진전 거기에 나타난 논평을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대관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어떤 일, 꼭 수건 뭐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예, 초대관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우리 박물관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는 길이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는 가장 첩경은 결국 균형 잡힌 역사적 사명 그 시각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박물관이 이제 우리 박물관하고 비슷한 것이 독일에 가면 독일 역사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1945년 나치가 패망한 이후 오늘까지의 독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물관은 광화문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민주화가 많이 일어났던 광주 지역에 이른바 민주화를 주제로 한 그런 박물관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일어났던 경북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이 세종시 같은데 이를테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박물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인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걸 가능할 수 있지는 못하고 다음 관장님한테 그걸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더 커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이제 뭐 3년 정도 돼 오고 있고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발전 방향들도 많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부분은 뭐 많죠. 처음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어떠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박물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특별 기획 전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시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하나는 수장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박물관이 시작될 때 약 4만 점이 못 되는 유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8만 5천 점이 넘는 유물이 지금 수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시설이 매우 협소하다. 그래서 외부 수장고를 렌트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도 파주에 일단 개방형 수장고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는 특별기획전시실이 필요한데 네. 특별기획전실이 없어서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우리가 억지로 기획전시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새로운 기획전시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네. 11월 말에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약 200평 규모의 기획전시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기획전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초대 관장으로서 또 이 박물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큰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최종 목표 꿈은 어떤 건가요? 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요즘과 같이 역사에 대한 논쟁이 심한 사회가 빨리 종식이 되고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료의 수집, 연구, 교육, 전시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곡된 역사 의식이 아닌 네. 균형 잡힌 역사 의식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네.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큰 물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우리 같은 시민들이 각자의 일에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적 구비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역사 창조를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박물관에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들을 균형 있게 조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취자분들이 참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역사 강의를 듣는다. 또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느낌들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인터뷰요? 네, 뭐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물관을 여러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게 돼서 즐겁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이 저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한 사람인데 영문부사 역사 박물관이 있다는 것, 또 거기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역사의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저희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발자취가 숨쉬는 곳,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황식 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피초대석 49회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휴가 다녀오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느라 많은 분들 좀 힘드시죠? 다가오는 주말 잘 회복하시고 오늘처럼 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의 그 정취를 또 그 삶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